방금 이렇게 그 발제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 TF팀을 작년 9월부터 올 한 4월까지요. 예, 부산시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했었고 주된 역할이 북한 2단계에 대한 것들에 한정되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 2단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든 관련 계획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타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저런 좀 공부가 되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토론자로 우리 박예리 대표하고 이성호 대표가 계신데 이 두 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많이 아는 분은 우리 김성남 회장님과 우리 한영숙 대표가 더 많이 아시는데 제가 이걸 발표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명이 돼가지고 발표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나중에 좀 뒤에도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박예리 대표께서는 이제 네덜란드 사무실에서 항만 재개발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래서 도면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훨씬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좀 그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 제목이 재개발의 이슈와 진단인데, 이게 사실 북한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긴 시간, 이 어떤 그 역사들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뭐 진단을 하거나 뭐 재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도시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모자이크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다양한 논의들, 다양한 의견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의견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혹은 그 사이의 어떤 의견을 담겠지만 그 사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모자라도 그런 합의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제의 그 주된 내용들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TF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누가 뭐래도 부산 시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대 정길조 교수가 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뭐 이 사업의 주체인 해수부 또는 BPA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통합개발과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2단계를 포함한 1단계 계획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정리된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발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마 2단계에서는 이제 부산시가 이제 공동사업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부산시의 입장은 또 어떤가라는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부산시의 입장을 영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도시 건축계의 어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TF팀의 그 어떤 제안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슈라고는 했지만, 이 북한에 대한 사업 논의가 된 게 너무나 오래된 거고요. 제가 그 도시과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의, 폐감 논문을 위해서, 그때가 언제였나요? 거의 2000년? 25년 전. 네? 25년 전이죠. 97년, 8년. 예. 97년, 8년도에 그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지금의 모습과는 뭐 아주 이 논문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북한의 모습이,
어떤 시민을 위해서 혹은 부산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한번 그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창 있다가 북한 라운드 테이블이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구성이 됐고 라운드 테이블 1단계에 저는 개입을 하진 않았고요. 2단계에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로서 잠깐 이렇게 개입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매체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제목만 따봤는데요. 아마 이게 그 올해 혹은 지난 작년 말 정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고로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부산 시민의 여론 혹은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뭐 이런 제목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어떤 공사는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테마 거리가 된다든지 이미 진수공사, 조경공사가 또 발주된 것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오페라하우스의 어떤 관할권에 대한 어떤 땅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들이 되게 거칩니다. 어쨌든 간에 땅 싸움에 대한 승자가 중부가 됐다는 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에 중공은 물 건너가나 하는 어떤 이 긴박한 이런 뉴스부터 그리고 또 뭐 훈훈한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이 생태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이슈가 된 부분이죠. 이 이제 트램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교통 역할을 할 텐데 이것들을 해수부 감사로 인해서 표적 감사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경쟁률로 모두 마감이 됐다는 어떤 분양성의 강고성 기사까지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당초에는 2조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근데 거의 4조, 2조가 늘어난 이런 식으로 투입돼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부터 그리고 이제 엑스포를 위해서 랜덤마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 뉴스를 보면은 난개발에 대한 거, 건축 규제 허가 취소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대충 지금 이슈가 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먼저 이제 시민사 입장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또 시민사 입장에서 우리 정주주 교수가 작년 9월달에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맞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출처를 제가 밝혀드리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비전에 대한 거와 개발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뒤에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공성이 입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그것을 담아내고 있느냐는 이야기와, 그리고 수익성 너무 치우친 개발이 아니냐.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가 아니라 고층 주거시설, 주거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고, 사실 그때 북한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한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어떤 부지 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과를 이뤘습니다만 과연 그 부지들이 제대로 공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철 교수님께서는 미래 비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수익성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수익성도 공공성의 틀 속에서 좀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적 개발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원도시민과의 어떤 연계성, 특히나 이제 우리 동구나 동구의 어떤 주민들의 조망에 대한 뭐 어떤 반발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의 연계성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조망이 막힌다 뭐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연계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항만이 재개발한다는 항만의 기능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땅이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땅 소유권이 해수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의 어떤 입장에서 개입이 거의 1단계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고 중공업체에서 상업적으로 허가를 용도 변경을 했고 그 상당한 막대한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들은 복구에 환수되는 이런 입장.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계획화를 못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저는 좀 게을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부산시 건축심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삼복도로 등의 어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개발에 이용한 방식이 맞겠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어떤 큰 기업들 뭐 이런 위주보다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뭐 강소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공기관들 뭐 이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갱만 측면인데 아마 지금 북한 1단계 개발을 보시면서 협성에서 만든 D7인가요? D7 개발요 어떤 가시적 성과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훨씬 더 인지를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어떤 또 결과가 올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지금 D7 요 개발로 인해서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되니까 그 인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그 경관에 대한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280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관 계획이 이제 이렇게 갈매기자 모양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간의 폭이 거의 560m 정도인데 여기가 거의 80m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육재 교수께서는 이 경관 관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조감도를 많이 보잖아요. 조감도를 보고 통경축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고 심의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감도하고 이 통경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간 모순 한계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로 이렇게 조금만 틀면은 통경축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또 조금만 틀면은 아예 막혀서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경관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굉장히 조감도 비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배 하나의 필지에서도 하나의 필지로 단위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 어떤 경관이라는 것은 누적 영향이거든요. 하나의 건물 단위가 아니고 전체 지구나의 블록이 묶여서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땅, 또 신규 새로 지는 땅,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뭐 어떤 거리를 끼고 이런 것들이 건축 설계에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건축 설계가 이루어질 그런 걸 상당히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그 통경축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 블록들을 띄우는 그런 기법들에서 쓰면 좋았을 텐데 그런 까지는 가지고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개발이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좀 거론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합 개발이란다면은 결국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한 걸 이야기하고 철도 부지까지 다 포함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지금 다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은 시기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조금 더 빨리 발표된 자료입니다. 통합 개발 사업인데 여기 이제 추진 배경을 보시면요. 난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쩌보면은 통합개발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이 1단계가 계획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이제 통합개발하는 건 분명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CY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 재배치하는 부분 조차 시설이 있는데 얘를 개발하고 여기 있는 걸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역 부산역에 대한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핵심 플랫폼하고 항만 재개발
자승대 부두에 대한 거, 이게 2단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한부두에 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영도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통합개발 사업의 어떤 배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진단은 해수부를 단장으로 한 여기 정승기 단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이 단장하고 계시고, 지금 그 철도나 항만, 배후지역에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지금 그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할을 보면은 1단 개발하고 철도 시설 재배치하는 것, 북한 인근 도시 재생 사업하는 것, 그럼 2030 엑스포까지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이렇게 당연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앞에 이 그림을 보면은 엑스포는 지금 뭐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 이건 어떻게 좀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엑스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30 엑스포가 이야기는 하는데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 구체적인 걸 잡고 있는지, 한쪽에서 잡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잡고는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개발이 마구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취합할 것인지. 하여튼 저도 2단계 TF를 하면서도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구성 목적은 정책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해서 감시자 역할 및 기획 조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계 단체, 각계를 대표하는 혹은 전문의성이 있는 분들 33명을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체 기본 구상을 보면요, 블록 지구별로 특화된 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수 여기 1단계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요 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이제 2단계 구간이 있고요. 아까 우한부두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신선대 강만부두 영도 쪽인데 이렇게 지금 특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전역을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띠 형태로 뭐 센텀까지 엮는 어떤 영상 문화 축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미래 혁신 어쩌고 저쩌고 원도심 상생축, 이렇게 운영된 가정의 금융 비즈니스 축을 하겠다는 게 4대 축 통합을 전략입니다. 추진 해남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일정을 좀 아실 텐데 2007년에 마스터 플랜을 확정을 했고, 13년에 어떤 라운드 테이블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고시를 했고요. 터미널이 개장하고 16년에 1-1단계 분유조상공사하고 18년에 미래비전 선포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단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8년에 피난수도 문화유산 운행 보존 합의를 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나요? 김기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이제 그 뒷다리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조 약 400억 정도가 들어갔고, 보시면은 여기 1-1단계가 되고 1-2단계로 지금 분류할 수가 있고요. 토지 분양 해놨습니다. 이것도 뒤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가처분 용지 41만 평 중에서 52%가 지금 매각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19년도 5월이었죠. 그죠? 그 기준인 것 같고요. 미분양 빌지가 19빌지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분양된 사항을 보시면은, 복합 도심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GS 컨sortium 해서 아파트 짓는 동향인 것 같고요. 그걸 안 했어요. 네, 그게 그 당시에, 그 당시 집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날짜를 밝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빠졌겠죠. 아직 미분양 사업으로 간 거겠죠. 그러면 이 41만 평인데 뒤에 가면 또 30몇만 평이 나와서 그게 요게 이제 매립하는 게 빠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언론사들이 쭉 들어가는 땅들이 있고, 이게 뭐죠? 협성. 여기 지금 지어진 D7이죠. 이제 동원하고 들어갔고, 어쨌든 이 뒤에 있는 큰 블록들이 이제 이 언론사, 부산에 있는 언론사와 어떤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 지금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2조 4천억 원. 아까 그 뒤에 보시면은 4조 4천억이잖아요. 그럼 2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역을 보시면은 2조 4천억 원대 영역을 보시면은 이게 영역입니다.
철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뒤에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비전은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하는 거고 전략은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보면은 원도심과 연계 상생하겠다는 이야기, 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기본 부산을 보시면요, 이게 도심지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큰 땅들이 이게 이제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른 땅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제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요, 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파트 지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땅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된 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거 용지는 약 11%만 제한하겠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사주부들이 많아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통합개발 추진 협의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강화를 통해서 국제 공모나 사업 시행자 공모나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관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철도시 재배치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이 해수부, 국토부, 부산시, BPL, 고레일, KR, LH, 부산도시공사, 어쨌든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지금 같이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화 전략 중에서 마스터 플랜은 국제 공모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망이라든지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일정에 대해서는요, 6월 달에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을 한다는 하는데, 어쨌든 재배치에 대한 서로 이행계 협정을 맺고, 시행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겠다는데 지금 이거까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좀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삽수까지 해서 지금 이 일정들은 저기 우리 2030 엑스포 합의하고 좀 맞물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합추진단에서 이제 그 비리비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같은 이 포럼에서 지금 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으로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개발은 마스터 플랜인데, 아까 그 통합개발의 어떤 이런 영역들이 지금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고요. 1단계 내용인데, 뭐, 동일하겠죠. 약간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이 그림들이 좀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들이 좀 바뀐 거죠. 매립이 되고 그랬는데 좀 바뀐 겁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공정률하고 또 이게 이제 이 분야 상황이 약 47%. 여기 아까 면적이 줄은 게 여기 줄은 것 같고, 여기 아까 그 GS 건설시험이 안 됨으로써 분양 이 면적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착공 사업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도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여기 주된 이제 핵심이 이 단지 내를 관통하는 이 트램 설치인데, 지금 이건 뭐 감사를 해서 뭐 되니 안 되니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주변과의 어떤 연결 사항들도 지금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문화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뭐 다 이렇게 발전 안 했습니다. 요래 보시면은, 지금 요래 보십시오. 아일랜드가 있고, 뭐 부산 기념관 있고, 뭐 조각 있고, 여기 지금 그 부두 있는, 창고 있는 데를 뭐 순환형 테마전 시간인데, 이게 뭐 자동차를 전시관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이제 조형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테마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랜드마크를 포함한 이 메가 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는데, 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시설인데,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 시민 영향을 많이 듣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재개발, 2단계 재개발입니다. 이것도 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돈이 늘어난 게 좀 다른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사업구역이 요 조차장 부지하고 요런 영역에서 요 바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는 뭐 면적을 늘리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별한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추진단에서 이야기고요. 추진 일정을 보시면은 15년도에 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기본 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컨소시엄, 부산시가 사업자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사업자로 GS 컨소시엄처럼, GS 건설처럼 부산시가 하나의 사업자로 들어가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요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2030년도에 사업 준공을 하고 엑스포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 스토리를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시로 된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 공모 거치고 추진단에서 정리를 해서 도시도로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자승대 베이하고 컨벤션 센터, 사일로 콤플렉스 해가지고 요 사일로 있는 요게 강공석부도거든요. 콤플렉스, 무산진 테라스를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뺐어야겠어요. 더워서. 이 잘 모르는 걸 아니까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교통망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순환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원도심 연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11주천을 라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트램이나 뭐 BRT 수상교통을 통해서 녹색교통을 확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라는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인데, 부산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꽤 반드시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차질 없이 준공해야 되겠다. 빠듯한 일정이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엑스포를 보면 굉장히 급한 일정은 사실입니다. 2단계 사업 진행에 대한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난도 업무는 사실이거든요. 이전에 되고 뭐 새롭게 개발하는 이것은 굉장히 고난도 업무고, 2단계 착공을 해야지 이 기간 동안에 진행할 수 있다, 촉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안 가면은 이거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고, 엑스포도 유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속도가 있게 가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가 모두 합심해서 역량을 결집하자는 이야기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고향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잘한다고.